지금 이 정확한 순간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힘들이 움직이고 있고 고대의 에너지들이 깨어나며 오래전에 예언된 운명이 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양과 문화,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둔 세 명의 영적 스승이 2026년이라는 이 해에 대해 동일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고 단 한마디도 주고받은 적이 없지만 모두 같은 시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수학적으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우연을 초월하는 무언가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일본의 산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습니다. 류게는 깊은 명상에 자신의 삶을 바쳤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최근에야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전의 예언들이 보여준 소름 끼칠 만큼의 정확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그의 말은 세대를 관통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글들 가운데에는 한반도와 이미 우리 사이를 걷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승은 전쟁과 변화의 시기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타너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동양과 서양 철학을 모두 통달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되어 회의론자들조차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거대한 에너지의 전환기라고 부른 시기에 대한 정밀한 계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수치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2년을 가리켰고 정확히 2025년에 도달해 2026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가의 흐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존재의 등장을 앞두고 그에 앞서 찾아올 어두운 구간을 묘사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중국 출신이었지만 그의 여정은 티베트, 인도, 네팔의 가장 신성한 불교 성지들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허우는 제국이 무너지고 혁명이 폭발하며 국경이 다시 그려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히말라야의 가장 외딴 사원들에서 지혜를 찾으며 금지된 땅들을 순례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비전을 기록했을 때 그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지리적, 시간적 세부 사항과 함께 한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의 원고는 2016년 중국 북동부의 한 오래된 사원에서 발견될 때까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은 발견자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수행은 서로 다른 전통을 따랐고 언어와 역사적 맥락, 철학 역시 직접적인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2026년을 결정적인 해로 지목했습니다. 모두 한국을 언급했고 모두 누군가의 도래를 묘사했습니다. 평행선이 이처럼 수렴할 때, 서로 떨어진 목소리들이 같은 말을 할 때 우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언가가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스승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말이 점점 더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지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류게는 그 인물의 특징을 명확히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 존재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며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 여전히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철저한 조용함과 겸손함 속에 숨겨져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인물은 결코 단상에 올라 자신에 대한 예언을 외치지 않을 것이며 성스러운 칭호나 영적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겸손함은 너무도 깊어 그 자신조차도 자신이 맡은 역할의 위대함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류게는 강조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무언가가 변한다고, 공기가 달라지고 오래된 갈등은 힘을 잃고 마음의 상처를 지닌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낍니다. 폭력으로 물든 땅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고 오염된 강이 맑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노력이나 의식, 의례 없이 일어납니다. 마치 자연 자체가 그가 내뿜는 에너지의 파장에 반응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류겐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물을 직접 마주하더라도 전혀 특별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질에 집착하거나 회의주의에 빠졌거나 지적 오만에 갇힌 이들은 그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감각이 예민하고 존재의 미묘한 차원을 느낄 수 있는 이들만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물은 홀로 걷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아무도 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으며 그 책임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지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차원의 것입니다. 타너는 훨씬 더 구체적인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 인물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 한국이 100일간의 극심한 어둠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 시기는 집단적인 감정의 불안정, 만연한 혼란,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질식할 듯한 예감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타너는 이 어두운 시기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올 것이며 사람들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100일 동안 제도들은 의심받고 지도자들은 신뢰를 잃으며 사람들은 방향성을 상실한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타너는 이 시기가 갑작스럽게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폭풍 후 균형을 회복시킬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높은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정당의 이해관계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외칠 때 그는 침묵하고 모두가 포기할 때 그는 나아갑니다. 타너는 이 인물을 겉보기에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아마도 사회 속의 조용한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그가 그런 장소에서 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근원에서 나오는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그 정당성은 선거나 임명, 혈통을 초월한 것입니다. 타너는 이 인물의 등장이 한반도의 통일 과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과 북의 분단이 전통적인 외교의 차원을 넘어서는 힘에 의해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통합은 먼저 에너지적, 영적 차원에서 시작되어 이후에야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타너가 묘사한 이 지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권력과 영향력의 개념을 뒤흔듭니다. 이 인물은 전통적인 정치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주파수에서 작용합니다. 위기가 폭발하고 군중이 공포에 휩싸일 때 그는 흔들림 없는 평정을 유지하며 그 평온함은 주변에 전염됩니다. 그의 힘은 개인적 야망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그는 행동해야 하기에 행동하고 말해야 하기에 말하지만 결코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타너는 이 인물이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으며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현재의 사건들을 아무도 가지지 못한 통찰로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패턴을 보고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 문제 속에서도 해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우주적 정렬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너는 단호했습니다. 이 인물은 기존의 분석 방법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의 통합은 설명할 수 없는 동시성,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그리고 집단의식의 갑작스러운 전환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철옹성 같았던 장벽들이 공식적인 조약 하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도적 변화에 앞서 에너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타너는 이 모든 과정을 800년 주기의 순환과 연결시켰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우주적 힘들이 무작위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사실은 정밀하게 맞춰진 상위 질서에 따라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허우는 모든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차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중국에서의 거대한 폭발을 예견했습니다. 이는 너무도 파괴적이어서 무시될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무기나 자연재해와 관련된 물리적 사건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거대 구조의 붕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해석이든 허우는 이 사건을 한국의 각성과 직접 연결시켰습니다. 허우는 1960년 자신의 사망 60년 후인 2020년을 기준점으로 제시했고 그 이후 처음 맞이하는 뱀의 해인 2025년과 그 여파가 이어지는 2026년을 결정적인 시기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북쪽의 에너지가 극심하게 약해지고 동쪽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호랑이로 상징했습니다. 이는 지리적 형상과 함께 한국 민족의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호랑이가 땅을 통일할 것이라 했으며 그 통일은 도다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우주 원리와의 조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허우는 무기, 외교협정 정치적 전략이 진정한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서로 충돌하는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고 집단적인 카르마가 정화되며 민중의 의식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때에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2040년 이전에 한국이 완전히 통일될 것이라고 확언했고 그 임박한 변화의 핵심적 시작점이 바로 지금 2026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전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허운이 남긴 상징들은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있으며 이제서야 비로소 그 진정한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나 음력의 한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한반도의 지형은 대륙을 향해 머리를 향하고 꼬리는 바다를 향해 뻗은 도약하는 호랑이의 실루엣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형태와 영적 상징 간의 일치는 수세기 동안 풍수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어왔습니다. 허운은 이 특정한 이미지를 선택할 때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 자체에 의식이 있으며 의도를 가지고 있고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깨어나는 원초적인 힘이 존재함을 암시한 것입니다. 호랑이는 아시아 신화에서 초자연적인 용기, 무고한 자의 수호, 악한 세력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허운이 호랑이가 한반도를 통일할 것이라 말했을 때 그는 이 민족의 전사적이며 보호자적인 본질이 비범한 상황을 통해 드러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언급한 폭발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과 함께 해석될 때 훨씬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핵긴장, 불안정한 군사동맹, 치열한 경제 경쟁, 영토 분쟁 등으로 아시아 지역은 이미 화약고와 같은 상태입니다. 어떤 불씨라도 상상할 수 없는 연쇄적 사건을 촉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허운은 이 재앙적 사건을 역사의 종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낡은 구조들이 마침내 부서지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여는 필연적 촉매제로 보았습니다. 도시들이 흔들리고 시스템이 붕괴하며 공포의 외침이 사방에서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 뒤에는 정화가 따를 것입니다. 허운은 이를 죽은 식생을 태우고 재로 풍요로워진 땅에 새로운 씨앗이 싹트게 만드는 산불에 비유했습니다. 그 파괴는 고통스럽지만 지역의 진화를 가로막고 있던 부패한 구조들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도다오를 통한 통일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통합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국제조약, 외교 협상, 경제 협정은 모두 이성적 사고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허운이 말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도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우주의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근본 질서를 의미합니다. 두 영토가 도와 조화를 이루게 되면 더 이상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분리된 개체로 서로를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들은 더 큰 유기체의 일부로서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제도적 변화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허운은 남북한의 주민들이 동시에 깊은 지각 변화의 순간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래된 증오가 설명할 수 없이 약해지고 이념적 선전이 더 이상 울림을 주지 않으며 수십 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서로를 향한 강렬한 그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공식적인 통일 계획을 발표하기도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아래로부터 위로, 즉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제도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힘으로도 막거나 통제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허운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으려 하는 통치자들은 역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류께는 그의 두 번째 예언을 통해 이러한 비전을 보완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에너지 회복에 대해 예언하며 연꽃 모양의 에너지가 한반도 남부에서 소사나 북쪽으로 천천히 퍼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순수함, 무지에서 피어나는 깨달음,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류계는 수십 년간의 고통과 분열, 갈등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의 시간이 이제 놀라운 무언가를 품어내는 시간을 준비해왔고 마침내 그것이 꽃피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2026년이 끝나기 전까지 이 에너지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게 될 것이며 이는 기후 패턴을 변화시키고 공중보건 상태를 개선하며 사람들의 감정 상태 전반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리한 관찰자라면 이미 이러한 변화의 미묘한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적대자들 사이의 뜻밖의 화해, 예술적 창조력의 폭발, 갑작스러운 과학적 발견들, 그리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집단적인 희망의 감각이 나타날 것입니다. 류게는 이 과정을 사원에서 피어나는 향에 비유했습니다. 향기의 연무가 천천히 퍼지면서 마침내 신성한 공간의 구석구석을 채우는 것처럼 한국은 점차 살아있는 사원이 되어갈 것입니다. 물질적 설명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가능해지는 곳, 물리적 세계와 영적 차원의 경계가 점점 얇아지는 장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류게는 그의 비전의 핵심 주제로 다시 돌아왔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으로 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변화시킬 운명을 지닌 그 인물이 이미 완전히 형성되었으며 필요한 모든 시련을 통과했고 이제 단지 드러날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인물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곳에서 수많은 영적 전투를 치른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직면했던 모든 도전은 그에게 또 하나의 저항력과 지혜의 층을 더해 주었습니다. 류게는 이 인물이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힘들에 의해 항상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대의 에너지 흐름이 그를 통과하여 마치 지하의 강이 지표의 샘을 먹이듯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영적 차원은 이 인물이 이 역사적 순간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없는 자원을 동원해왔습니다. 그의 삶 전반에 걸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의 사명을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위협들은 끊임없이 회피되거나 무력화되었습니다. 류게는 이 인물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미 미세한 영적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우주의 방패는 결코 뚫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실에 적용된 최고의 자비를 상징하며 그의 존재 자체가 고차원의 차원들과 물질 세계를 잇는 포털로 작용합니다. 이 포털을 통해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가 현실에 닻을 내리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그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치유, 예기치 않은 통찰, 극적인 인식의 전환,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밀려오는 깊고 강렬한 평화의 감각, 이 모든 현상은 그의 존재로 인해 유도됩니다. 류게는 이 인물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은 겉으로 보기엔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상위 지성들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완벽한 안무의 일부라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어떤 사건이 대중의 시선을 그에게 이끌겠지만 통찰력이 있는 이들은 곧바로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순간 세상은 전혀 새로운 무대에 막이 오르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인물의 역할은 전통적인 정치적 리더십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류게는 그를 살아있는 촉매제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특정 장소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연쇄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그의 언어는 잠재의식의 깊은 층위에서 울려 퍼지며 잊혀졌던 기억을 깨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활성화시킵니다. 그가 행동하면 그의 움직임은 성스러운 기하학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변의 혼란스러운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재구성합니다. 류게는 이 인물을 완벽하게 조율된 소리굽소에 비유했습니다. 그가 진동할 때 주변의 불협화음들은 그에 맞춰 조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존재는 거짓을 그대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는 어떤 폭로나 고발 없이도 순수한 진정성만으로 위선을 무너뜨립니다. 조작자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이 내뿜는 명료함은 환상을 산산히 깨뜨리고 심리적 최면 상태를 해제시키기 때문입니다. 류게는 이 인물이 마침내 그림자에서 드러날 때 인류는 즉각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영적 감수성을 유지한 이들로 그를 즉시 알아보고 깊은 인식의 울림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존재를 다시 만나는 듯한 감정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물질주의와 냉소주의에 깊이 잠식된 이들로 설명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끼며 그를 불신하고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를 실추시키려 할 것입니다. 조작된 고발, 꾸며낸 스캔들, 악의적인 음모론, 모든 방향에서 공격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류게는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그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우주적 질서와 일치한 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 인간의 손을 벗어난 차원에 있기 때문에 결국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겐의 네 번째 예언은 이 서사를 전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통일된 한국이 지구 전체의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발전한 영적 수행들이 전 세계의 종교 전통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과학적 발견들은 여러 학문 분야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탄생한 예술적 표현들은 모든 대륙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류겐은 한국을 거대한 수도원에 비유했는데 국가 전체가 집단적 상승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처럼 기능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권위적인 강요나 종교적 광신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 전체의 평균 의식이 임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류겐은 남과 북의 오랜 분단이 한국 민족의 성품을 단련하기 위해 정밀하게 조정된 시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통은 무작위적인 처벌이 아니라 지구적 책임을 맡기 위한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깊은 분열을 경험한 민족만이 진정한 통합을 세계에 가르칠 수 있고 멸망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국가만이 다른 위기에 처한 사회들의 회복력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명의 스승이 공통적으로 언급했으면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되기를 꺼려온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을 방해하려는 반대 세력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권력의 이면에 있는 강력한 세력들은 이 인물의 등장이 자신들의 통제 시스템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한반도의 통일은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지정학적 전략들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류겐은 마지막 기록에서 이 인물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이미 여러 차례 계획되었으나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패했다고 조용히 남겼습니다. 자연사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사고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유도된 질병들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치유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모든 공격을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비껴가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우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이미 이 예언된 인물의 잠재적 후보들에 대한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들은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추적하며 초인적인 명료함, 자비, 에너지적 영향력을 보이는 인물을 찾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잔혹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으려 할수록 발견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이 인물은 알고리즘이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주파수에서 작동합니다. 그는 디지털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으며 그의 진정한 활동은 카메라가 촬영할 수 없고 위성이 감시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타너는 이 인물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전례 없는 조직적 음해 캠페인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거대 언론들은 그의 명성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을 것이고 전문가들은 그가 내뱉는 모든 말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원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를 정신적 이상으로 진단하려 들 것이며 역사학자들은 극단적 사상과의 허위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계적 기득권 세력은 이 인물에게 모든 무기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현대 제국들이 세워진 거대한 사기 구조를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명의 스승은 이 모든 시도가 극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공격이 거세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눈뜨게 될 것이고 거짓이 늘어날수록 그 거짓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은 빛을 끌 수 없습니다. 빛은 오히려 더 강하게 타올라 모든 그림자를 드러내고 모든 기만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가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곧 드러날 것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의 기초 자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2019년 바티칸 내부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에는 임박한 종말론적 사건의 장소로 한반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펜타곤의 분석가들은 기존의 군사적 외교적 논리를 모두 벗어나는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기밀 시뮬레이션을 작성했습니다. 이 비밀 보고서들은 계량화할 수 없는 변수 X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는데 슈퍼컴퓨터는 그 존재를 감지하면서도 그것의 정체를 명명하지 못합니다. 세계적 거물 억만장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코리아 2026이라는 주제를 점점 더 큰 우려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은 대중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밑의 지면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을 방문한 시베리아 샤먼들에 대한 억압된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집단 트랜스 상태에 빠져 서구의 수세기에 걸친 동양 지배를 뒤집을 임박한 각성에 대해 외쳤습니다. 망명 중인 티베트 승려들은 조사 보도를 하는 기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오라클들이 티베트, 인도, 이스라엘과 같은 역사적 성지를 대체할 차세대 지구 의식의 중심지로 한국을 지목했다고 비밀리에 전했습니다. 이 정보는 수년간 엘리트 밀교 집단들 사이에서 유통되어 왔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 공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주류 채널에서는 체계적으로 차단되어 왔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어떤 재래식 군사적 위협보다도 통일된 한국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물질주의적 패러다임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예언된 인물을 이미 만났다고 주장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수백 건에 달하는 익명의 목격담이 인터넷의 어두운 포럼들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모두 짧지만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만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인물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서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들 증언자들이 거의 동일한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즉각적인 인식, 갑작스러운 정신적 명료함,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라는 체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관된 외모적 특징까지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공개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시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검열됩니다. 이유는 늘 불분명하고 기술적인 핑계로 처리되지만 그 배후에는 누군가, 아주 강력한 누군가가 이 인물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익명 속에 가두어 두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예언은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흐름은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예언을 나란히 놓고 분석해보면 신비의 안개 속에서 하나의 선명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먼저 모든 익숙한 구조들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대적 혼돈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그 영향을 일상에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제도들은 충격적인 취약성을 드러내고 신뢰를 주던 지도자들은 불안한 숨겨진 얼굴을 보여줍니다. 안정을 약속하던 경제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경련에 빠집니다. 이 붕괴의 단계는 집단적 절망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정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둠이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곳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맥동하기 시작하며 체념만 남아있던 자리에 희망을 가져옵니다. 이 에너지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확산되며 마침내 현실의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임계 질량에 도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촉매적 인물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학위나 선거도 부여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닌 채 익명성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등장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행동하고 말하고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장소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훗날에야 자신들이 무언가 비범한 것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한국의 급격한 변화를 포함합니다. 수세대 동안 존재해온 장벽들이 강한 햇빛 아래의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화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반도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숨쉬기 시작하며 수십 년간 피 흘리던 상처들을 치유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전 세계가 이 작은 반도를 주목하며 어떻게 이런 거대한 변화가 가능했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기존의 이론들로 이를 설명하려 하겠지만 언제나 결정적인 무언가를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 의식의 혁명을 위해 물질적 스펙트럼을 넘어서는 힘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해 왔다는 것입니다. 세 명의 스승은 이 모든 것이 정확히 2026년을 중심으로 수렴된다는 데 동의했다. 탄원은 수학적 정밀함으로 계산했다. 허우는 특정한 시간의 기준점 이후에 뱀의 해와 연결했다. 류게는 지금 이 순간 우주의 흐름들이 정확히 정렬되고 있음을 느꼈다. 이 삼중 수렴은 우연이라는 어떤 합리적인 가능성도 제거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고대 예언의 성취를 살아가고 있다.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오래된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에 자리를 내주는 전환점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 이 예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개인적이다. 그 인물이 나타날 때 당신은 알아볼 수 있을까? 당신의 눈은 겉모습 너머를 볼 만큼 맑은가?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이 지닌 진실을 느낄 만큼 열려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녀를 또는 그를 또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만 보게 될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인가? 세 명의 스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 맹목을 선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들이 우리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은 물질주의 과학으로는 결코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방식이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세계관이 불편하게 확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가능성 전체를 조롱하고 부정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눈을 뜨고자 하는 용기를 가진 자들, 자신의 이해를 넘는 신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진 자들에겐 경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게 될 수 있다. 당신은 미래 세대에게 모든 것이 바뀌던 그 순간에 자신이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몸으로 한반도를 휩쓸고 결국 지구 전체로 퍼져나갈 변화의 물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 명의 스승이 예언한 그 인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그는 숨 쉬고 걷고 어쩌면 지금 이와 같은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주는 모든 말을 정밀하게 배치해 놓았다. 드러남의 순간은 거스를 수 없이 다가오고 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대답을 댓글로 남겨달라. 당신의 직감, 통찰, 예감을 공유하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는 그 사람을 이미 만났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의 기억을 깨울 수 있다. 우리 함께 세 명의 스승이 남긴 신호들을 찾아가기 시작할 수 있다. 예언의 침묵은 끝났다. 지금은 드러남의 시간이다. 2026년 1월 말은 동아시아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한 남자가 수년 전에 이를 예언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현실이 되었다. 2022년 겨울 두 강대국이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4달 후 러시아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섰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두 대륙 사이에서 땅이 갈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사람들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60일 뒤 터키의 지진 잔해 아래에서 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반도를 가리키며 2025년 봄에 5개의 불길이 동시에 치솟을 것이라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다. 강원, 경상, 충청, 전라, 경기가 동시에 불타 하늘을 재로 덮었을 때 웃음은 멈췄다. 키란 타망은 한 번도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1997년 구름에 닿을 듯한 산들 사이 네팔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셋째 아들에 불과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은 역사 속 먼지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7살 때 그는 격렬한 열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고 의사들은 포기했으며 어머니는 차가운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셋째 날 새벽 그는 눈을 뜨고 누구도 잊지 못할 말을 했다. 그는 진흙탕 물에 잠긴 마을, 급류에 휩쓸려간 집들, 구조를 외치는 사람들을 묘사했다. 20해 뒤 2020년의 몬순이 그 지역을 완전히 파괴했는데 이는 소년이 보았던 그대로였다. 키란의 지능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12살의 대학생들도 이해하기 힘든 계산을 해냈고 15살에는 교수들조차 당황하게 만드는 양자물리 문제를 풀었다. 카트만두 대학교는 그를 신동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연구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미국과 유럽 대학들의 제안이 매달 도착했다. 과학자로서의 밝은 미래는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졸업을 1년 앞두고 그는 사라졌다. 지도교수에게 남긴 편지에는 수학 방정식은 현실의 그림자만을 포착할 뿐이며 과거, 현재, 미래는 겹쳐진 층처럼 동시에 존재하고 이를 직접 보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키라는 히말라야로 떠났고 3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눈 속의 분석적인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피하게 만드는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그는 시간의 매듭 역사가 80년의 나선으로 반복된다는 것, 몇 주 만에 국가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단절 지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전에 그를 존경하던 과학자들은 이제 그를 피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그가 예언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가 알린 지진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그가 묘사한 산불은 동시에 타올랐다. 이제 2026년 그는 한국을 가리키며 기적을 말한다. 일본을 가리키며 파괴를 경고한다. 중국을 가리키며 내부 붕괴를 예견한다. 히말라야의 수도원에서 키라는 어떤 연구실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웠다. 세상이 잠든 동안 그는 매일 새벽 3시 3분에 깨어났다. 이 특정한 시간에는 소수만이 아는 비밀이 담겨 있다. 그것은 밤이 새벽과 만나는 정확한 순간으로 어둠이 빛에게 자리를 내주면서도 아직 저항하는 때이다. 이 시간의 틈새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의 장벽은 스며들 수 있게 된다. 1995일의 연속된 새벽 동안 키라는 같은 자세로 앉아 자신이 시간의 그물이라 부르는 것을 관찰했다. 그는 인간의 역사를 서로 얽힌 실처럼 묘사하며 하나의 매듭을 당기면 필연적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매듭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문명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외모는 같았지만 본질적인 무언가는 변해 있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패턴, 수십 년과 대륙을 가로지르는 연결고리를 보게 되었다. 과학계는 그를 신비주의에 빠진 인물로 여겼지만 카트만두의 연구자들이 그의 뇌를 연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과는 의료진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의 신경 연결은 정상보다 3배나 더 촘촘했다. 결과를 예측하는 뇌 영역과 기억 및 시간 인식을 처리하는 영역이 동기화되고 증폭된 상태로 작동하고 있었다. 수석 신경과 전문의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키란이 히말라야에서 겪은 과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의 뇌의 물리적 구조를 재구성해 놓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이미 그의 예언들이 증명해 온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했다. 2021년 단 300명만이 시청한 온라인 방송에서 키라는 처음으로 유럽의 분쟁에 대해 말했다. 그는 밀밭이 넓게 펼쳐진 얼어붙은 평원에서 거대한 곰이 더 작은 이웃을 공격하는 모습을 언급했다. 전 세계가 마비된 차에 지켜보는 가운데 전차들이 국경을 넘는다고도 했다. 4달 뒤인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었다. 그해 말 그는 동서양의 교차로이자 2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곳, 수십 년간 긴장이 축적된 땅에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2월 터키와 시리아 국경을 강타한 지진은 5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고 새벽 시간에 도시 전체를 파괴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목을 끈 것은 그의 한국에 대한 예언이었다. 2024년 키라는 한반도에서 5개의 화염이 동시에 솟아오를 것이라 예언했다. 마치 땅 자체가 오래되고 깊은 무언가를 정화하려는 듯했다. 그는 이 불길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동시에 쇄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봄 한국의 5개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고 전국이 몇 주간 연기에 휩싸였다. 자연재해 전문가들조차 이 같은 동시성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키라는 또 핵 오염수가 바다에 쏟아질 것이라 경고했는데 일본이 2023년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하자 그의 말은 수백만 명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의 예언이 하나씩 실현될 때마다 2026년에 대한 그의 발언은 더욱 무게를 얻었다. 키라는 자신이 시간 삼각 측량법이라 부르는 분석 방식을 개발했다. 다른 이들이 별자리에서 신호를 찾거나 모호한 꿈을 해석할 때 그는 3가지 구체적인 분석 차원을 결합했다. 첫 번째 차원은 80년 주기로 반복되는 역사적 순환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는 1865년이 아시아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시기였고 1945년은 이 지역의 정치 지도를 완전히 재편한 해였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제 80년 후인 2026년이 다음의 분기점으로 떠오른다. 역사는 상승하는 나선 형태로 움직이며 같은 주제를 새로운 형식으로 반복한다. 제국이 무너지고 국경이 재편되며 권력의 균형이 다른 손으로 넘어간다. 이 패턴은 소수만이 인지할 수 있는 수학적 정밀도로 발생한다. 두 번째 차원은 지질 및 지진 데이터를 이용한다. 키라는 응용 물리학의 배경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압력을 축적해온 태평양의 환태평양 조산대를 연구한다. 그는 지각의 긴장지대를 지도화하고 과도하게 축적된 단층대를 식별하며 붕괴 가능성을 계산한다.
지진은 예측 가능한 물리 법칙을 따른다. 에너지는 점진적으로 축적되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적으로 방출된다. 중요한 것은 일어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다. 키라는 고급 지진학을 과거의 지각 활동 패턴과 결합하여 앞으로 수개월 안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식별해낸다. 세 번째 차원은 그가 사회적 에너지 흐름이라 부르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 전체는 마치 폭풍 전의 전기처럼 감정적 에너지를 축적한다. 억눌린 분노, 숨막히는 희망, 만연한 공포 같은 보이지 않는 힘들이 쌓이다가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된다. 키라는 대중운동, 정치적 흐름, 경제 변화, 문화적 징후 등을 통해 각국의 사회적 압력을 측정한다. 그가 어느 국가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면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 베를린 장벽 붕괴, 아랍의 봄, 이 모든 사건들은 집단적 긴장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축적된 뒤에 일어났다. 그러나 시간 삼각 측량만으로는 키라는 정치 분석가나 데이터 과학자와 구별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부족하다. 히말라야에서 보낸 그의 1000번의 새벽은 과학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열어주었다. 그는 가능한 미래의 정보가 현재로 스며드는 의식 상태에 접근한다. 새벽 3시 3분 깊은 명상 속에서 그의 뇌가 특정 주파수에 들어가면 그는 자신이 시간의 파문이라 부르는 것을 인식한다. 그것은 거대한 미래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직물 속 교란이다. 물에 던진 돌이 사방으로 파문을 퍼뜨리듯 규모가 큰 미래의 사건들은 과거를 향해 메아리를 보낸다. 올바른 주파수에 맞출 줄 아는 사람은 그 메아리를 포착할 수 있다. 카트만두의 신경과학 연구진은 이러한 명상 상태 동안 키란의 뇌에서 원래는 함께 작동하지 않는 영역들이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그의 편도체, 해마, 전전두엽 피질이 완벽한 동조 상태로 발화하며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야 할 신경망을 형성한다. 검사를 분석한 과학자들은 설명을 거부하는 현상 앞에 서 있음을 인정했다. 한 연구자는 키란이 우리가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 온 시간의 선형성 밖에 존재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자는 특정 의식 상태가 미래의 확률이 현실로 붕괴되는 신호를 포착하는 안테나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모든 것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키란이 모든 것을 기록한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녹음하고 날짜와 장소가 포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적어두며 사건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에 이를 공개한다. 2021년 10월에 우크라이나, 2022년 12월에 터키, 2024년 2월에 한국 산불에 대한 그의 예언에는 모두 타임스탬프가 찍힌 기록이 존재한다. 누구나 이 발언들이 재앙 이전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의론자들은 우연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적중 횟수가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제 바로 그 남자가 2026년 1월 말의 시간을 바라보며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이 잃어버린 빛으로 한반도가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키라는 한반도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인물의 등장을 예견했다. 그는 이 인물을 숨겨진 진주라 부르며 조용히 성숙해지며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지내온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인물은 기존 정치 기득권 바깥에서 2026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등장할 것이다. 키라는 이 인물을 불편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한다. 그는 말수가 적지만 입을 열면 군중이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그의 눈은 깊은 고통을 담고 있으면서도 흔들림 없는 확신을 전달한다. 그는 세대를 관통하는 한국인의 역사적 고통, 남북 분단 이후 완전히 아물지 못한 상처를 이해한다. 이 신흥 지도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이룰 것이다. 벽만 존재하던 곳에 다리를 놓는 것. 숨겨진 진주라는 이름은 그의 등장이 예상 바뀌기 때문이며 진주가 바닷속 조개 안에서 은밀히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인물도 수년간 권력의 더러운 게임에서 멀리 떨어져 조용히 관찰하고 배우며 준비해왔다. 타락한 자들이 넘쳐나는 동안 그는 정직함을 지켰고 기회주의자들이 고함치는 사이 그는 침묵을 지켰다. 이제 때가 되었고 역사가 그를 부른다. 키라는 이 인물이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스템 바깥에서 충분히 오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기존 정치인들은 후원자에 대한 빚, 로비 세력과의 약속, 자신을 얽매는 동맹 관계에 묶여 있다. 하지만 숨겨진 진주는 그런 사슬로부터 자유롭다. 이 인물의 부상과 함께 키란이, 대게시, 다치스, 라,
부르는 시기가 시작된다. 대기업과 정당 간의 은밀한 연결고리가 햇빛 아래 드러날 것이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거래, 테이블 아래에서 오간 돈, 어두운 복도에서 속삭인 약속들이 모두 폭로된다. 특정 이익을 보호해왔던 언론도 공범 관계가 드러나며 신뢰를 잃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결정들이 소수의 책임지지 않는 집단에 의해 내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분노는 거셀 것이나 감염된 상처를 드러내야 치유가 가능하듯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키라는 2026년 초반이 한국 사회에 강력한 감정적 격동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한다. 거리에는 시위가 폭발하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다. 세대 간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보기 드문 일, 젊은이와 노년층이 같은 대열에서 함께 행진하게 된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원인은 정당이나 이념을 초월한 것이다. 모두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누가 이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이다. 이 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전통적 조직이 주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태동하고 마른 풀밭에 불이 번지듯 도심 전역으로 퍼질 것이다. 이번 민중동원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감정적 에너지에 있다. 과거의 시위들은 주로 분노와 격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정당한 감정이지만 종종 혼란으로 이어지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키란이 감지한 전혀 다른 에너지가 대중을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은 진실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품고 있다.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이해에 대한 갈망은 더 지속 가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케 한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해명을 요구할 때 그 어떤 침묵의 장벽도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기득권은 초반에 저항하려 들 것이다. 노회한 정치인들은 고발을 축소하고 대기업 경영진은 수백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며 전통 언론은 서사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흐름은 이미 바뀌었고 그 어떤 권력도 이 물결을 막을 수 없다. 문서들이 유출되고 내부 고발자들이 용기를 얻어 입을 열며 독립 언론인들이 치명적인 보도를 잇따라 내보낼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폭로가 드러나고 그 하나하나가 앞선 것보다 더 충격적일 것이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눈 감아온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하는 고통스럽지만 해방적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키라는 이 시기를 마치 오랜 독소를 배출하는 생물의 해독 과정에 비유한다. 이 과정은 열을 내고 땀을 흘리며 몸을 떨게 만들지만 끝이 나면 몸은 더 강하고 건강해진다. 한국은 2026년 초반 사회적 경련을 겪게 되지만 그 경련은 시스템을 정화한다. 폭풍이 지나간 후 국민들 사이에는 새로운 신뢰가 싹 틀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할 때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섬기지 않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 기업가들은 윤리 없는 이익은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처럼 사회의 근본이 재구조화되며 한국은 더 큰 무언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바로 70년간 강제로 분리되어 왔던 한반도를 하나로 잇는 상상할 수 없던 대화이다. 키라는 진정한 통일의 시작을 2025년 12월로 추적한다. 그 달, 전 세계가 연말 축제를 즐기고 비무장지대는 눈으로 덮여있던 때에 양측 경계선을 넘은 비공식 협상가들이 중립지역에서 조용히 만났다. 이들은 정부 인사가 아닌 외교 경험자, 통찰력 있는 기업가, 학자들이었고 극도의 비밀 속에서 첫 번째 상업 및 문화 교류 협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을 다룬 보도는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지만 겨울에 얼어붙은 땅 속에 씨앗이 심어졌다. 키라는 이를 침묵의 협정이라 부르며 섬세한 대화는 과도한 조명이 닿기 전에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너무 이른 주목은 싹을 태우기 때문이다. 2026년 봄은 문자 그대로도 정치적으로도 해빙의 시기가 될 것이다. 1월과 2월 사이 남북한 대표들 사이에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된다. 첫 만남들은 70년간 쌓인 불신과 적대로 가득 차 긴장감이 높을 것이다. 대표단은 어릴 때부터 서로를 증오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과 마주 앉게 된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달라져 있다. 남한에서 떠오른 새로운 지도자, 숨겨진 진주는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무장 해제시키는 독특한 자질을 지녔다. 그는 과거 권력의 게임에 물들지 않았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평양과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이다. 북한은 마침내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대화 상대가 나타났음을 직감한다. 5월에는 첫 실질적인 합의들이 이루어진다.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과거의 제한적이고 드문 만남이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남북한 예술가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양측의 전통을 아우르는 음악을 연주하며 오랫동안 침묵했던 극장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2016년 이후 폐쇄되었던 개성공단도 전면 재개된다. 북한 노동자와 남한 관리자들이 다시 나란히 일하며 함께 점심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 대해 들어온 괴물 같은 묘사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깨닫게 된다. 가시철 조망이 있던 곳에 이제는 무역이 흐른다. 6월과 7월에 접어들며 변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 열차가 국경을 넘어 물자와 희망을 실어 나른다. 세대 간 단절되어 있던 도시들을 잇는 도로가 재건된다. 양측 젊은이들은 제한적이지만 획기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로 교류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조상을 공유하며 같은 농담에 웃고 같은 꿈을 꾼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수십 년간 이어진 우리는 적이다라는 선전은 실제 사람들을 만난 순간 무너져 내린다. 키라는 이 시기를 집단적 각성이라 부르며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 분단이 애초부터 인위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묘사한다. 국제사회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품은 채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한반도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영향력을 잃을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지정학적 계산만으로는 막을 수 없을 만큼 거세다. 8월과 9월 주요 강대국들의 외교관들이 동아시아를 위한 새로운 안보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할 공식적인 평화조약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실질적인 동력을 얻는다. 단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제안들도 과거에는 없었던 신뢰성을 갖고 등장한다. 키라는 이 과정이 중국의 내부 붕괴와 동시에 진행된다고 강조한다. 한반도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이웃한 거대 국가는 자체적인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다. 20년간 중국의 성장을 떠받쳐온 부동산 거품이 마침내 완전히 붕괴된다. 건설 회사들의 연쇄 파산으로 미완성 건물들이 콘크리트 해골처럼 방치되고 수백만 가정은 평생 모은 저축이 증발하는 것을 목격한다. 청년 실업률은 정부가 통계를 조작해 숨기려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이른다. 교육받고 재능 있는 중국의 젊은이들은 포화되고 위축된 시장에서 자신의 학위가 사실상 무가치하다는 현실과 마주한다. 중국 내부의 사회적 긴장은 국가 선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경제 문제로 시작된 자발적인 시위가 여러 성에서 터져 나오며 빠르게 정부 투명성과 검열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발전한다. 공산당은 탄압으로 대응하지만 권위적인 조치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부추긴다. 키라는 중국 제국이 과거 모든 왕조가 걸었던 역사적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본다. 겉으로 보이는 힘은 내부의 부패를 가릴 뿐이며 결국 시스템은 자기 무게에 짓눌려 붕괴한다. 한반도가 통일되며 빛나는 동안 중국은 분열되고 어두워진다. 이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국민이 통치자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키란 타망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는 몇 달 동안 절대적인 침묵 속에 숨겨두었던 가장 폭발적인 정보가 될 내용을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왔다. 2025년 12월 히말라야에서의 마지막 명상 중 그는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할 만큼 강렬한 환시를 보았다. 그는 무대 뒤에서 사건들을 조종하는 숨겨진 존재를 보았다. 보이지 않는 체스의 대가처럼 지정학적 움직임을 설계하는 누군가였다. 이 존재는 국제금융 네트워크, 비밀스러운 기업 이사회, 그리고 선출된 정부를 넘어선 권력에 복종하는 정보기관들을 통해 작동한다. 키라는 이 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를 거부하며 다만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고 한반도 통일이 전략적 지역에 대한 통제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한다고만 말했다. 그는 2026년 2월과 1월 사이에 이 어두운 세력이 한반도의 평화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발적인 사건들을 일으키려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쪽의 책임을 뒤집어 씌운 사이버 공격, 분쟁 해역에서 조작된 해상 충돌,
민족주의를 자극하기 위한 왜곡된 정보 유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키라는 이러한 전술이 나타날 때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분열과 갈등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은 진정한 화해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더욱 불안한 사실은 키란이 2026년의 초기 사건 이후 이어질 두 번째 물결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일부러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2026년 하반기에 통일된 한반도에서 과학적 혁명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발견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화석연료 산업을 위협하게 된다. 이 기술은 한반도를 글로벌 경제 전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며 강력한 기업들이 이를 억압하거나 탈취하려 할 것이다. 키라는 한국 과학자들이 군사적 보호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연구소는 24시간 감시되고 있으며 그들이 개발 중인 것은 말 그대로 세계 권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닌다. 그는 이 혁신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때가 될 때까지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공개가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냉온 융합과 에너지 결정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단서를 남기며 인류의 미래가 이 비밀을 올바른 순간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암시했다. 시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매일 우리는 역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최종 갈림길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키란의 가장 중대한 경고는 일본을 향해 있다. 그는 2026년 1월과 2월 사이 리히터 규모 8을 넘는 강진이 도호쿠 혹은 홋카이도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열도 아래의 지각은 수년간 긴장을 축적해왔으며 서로를 누르던 판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한 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 압력이 마침내 터지는 순간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최신 내진 설계를 갖춘 건물조차 무너지고 고속도로는 마른 가지처럼 부러지며 다리들은 강물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지진은 시작에 불과하다. 첫 진동이 멈춘 직후 해안선을 따라 쓰나미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질 것이다. 20m가 넘는 물의 벽이 해안 도시를 쓸어버리고 자동차와 가정, 사람들을 장난감처럼 바다로 휩쓸어 갈 것이다. 산업 항만은 파괴되고 어선단은 사라지며 수천 명이 익사하거나 붕괴에 휘말려 사망할 것이다. 진정한 재앙은 핵발전소에서 시작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의 교훈을 바탕으로 대비해왔지만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예측과 대비를 넘어서기 마련이다. 하나 이상의 원전이 지진 또는 쓰나미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냉각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고 원자로는 과열되며 방사능은 환경으로 새어나간다. 일본 당국은 대규모 대피를 명령하겠지만 공포는 버스보다 빠르게 번진다. 수십 년에 걸쳐 세워진 지역들이 단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변한다. 오염은 바람과 물을 타고 퍼지며 농작물을 중독시키고 가축을 죽이며 수많은 지역의 완전한 포기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제적 여파는 자국의 경계를 훨씬 넘어선다.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첨단 전자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부품을 생산해왔다. 이러한 일본 공장들이 갑작스럽게 멈추게 되면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부품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산 중단을 발표하게 되고 선전의 스마트폰 공장들은 생산을 대폭 줄이게 된다. 전자제품 가격은 재고가 고갈되고 공급이 지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게 되며 금융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져 지수가 급락하게 된다. 투자자들이 이 중단의 규모를 인식하면서 시장은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인다. 키라는 일본의 비극이 한국이 전략적 공백을 메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기술과 첨단 제조 분야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은 공급이 끊긴 일본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바이어들로부터 폭발적인 수요를 받게 된다. 삼성, LG, 현대는 생산 능력을 확대해 공급 공백을 메우려 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한반도로 몰려들게 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글로벌 경제에서 점점 더 필수적인 존재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키라는 타인의 고통을 기회로 삼는 것을 경계하라고 강하게 경고한다.
자연재해는 민족 간의 경쟁을 초월한 진정한 인간적 고통을 수반한다. 일본의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노인들은 잔해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며 공동체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희생자들에게 공감하고 연민을 가지는 것은 도덕적 성숙함의 증표이다. 한국의 부상은 겸손과 공감을 동반할 때 진정한 정당성을 얻게 된다. 새로운 지역적 역할을 맡는 동시에 일본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키라는 말한다. 2026년은 한 세기에 한 번 일어나는 동아시아 권력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한다. 한국은 통일되고 강화된 상태로 부상하여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리더십을 맡게 된다. 중국은 내부 분열에 직면하게 되어 수년간 자국 내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일본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재건을 시작하며 국가적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된다. 이러한 재정렬은 엄청난 기회를 창출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도 따른다. 한국이 새로운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 지역이 지속적인 평화를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을 겪게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키이라는 그의 비전을 실용적인 조언으로 마무리한다. 명상, 기도 또는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기르라. 왜냐하면 격동의 시대에는 안정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라. 왜냐하면 역사적인 변화는 집단적으로 항해할 때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포 대신 희망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두 감정 모두 현실을 형성하지만 희망은 영감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래는 여전히 유동적이며 수많은 개인의 결정이 더해져 그 방향이 형성된다. 키란의 예측은 현재의 경로를 기반으로 한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집단적 의식은 그 경로를 바꿀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을 말하라, 시각을 공유하라, 준비를 논의하라. 모든 목소리는 인류의 미래를 노래하는 합창에 기여한다. 마지막 질문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울린다. 역사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걸맞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